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3번, 변화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1,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세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세 번째, 이제 변화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자, 우리 변압기는 어떻게 그림같이 외함, 권선, 철심, 부싱, 절연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변압기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변압기는 다 무슨 변압기냐면 여러분들 길 다니시다가 이런 전주 위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회색 통 보셨죠? 이게 뭐야? 이게 변압기예요, 변압기. 그죠? 이 변압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상변압기라고 해요. 주상변압기. 대부분 우리 지금 기기체계 변압기 부분은 이 주상변압기가 기준이 돼요. 이 주상변압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떤 거야? 이 주상변압기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보시자고.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1차 부싱이 있고 2차 부싱이 있고 외함이 있고 권선이 있고 절연유가 있대. 자, 여기에는 어떻게 이제 이 변압기 안에는 이 변압기를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부싱 부분은 좀 뺄게. 외함과 권선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철심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둥글둥글 감아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지. 자, 이게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외압 안에 철심과 어떻게 권선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뭘로 채워져 있어? 변압기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기름을 뭐라고요? 절연유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제 절연유. 이해되시죠? 이번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변압기 구조. 자,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는 이제 분류를 해요. 뭐 가지고 분류하냐면, 철심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철심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건 어떻게, 철심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심이? 이건 우리 철심이 어떻게 권선에 둘러싸여 있어. 이걸 뭐라고 해? 내철형이라고 그래, 내철형. 그래서 내철형, 그 다음 외철형. 외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 철심이 어떻게 이제 권선을 감고 있네. 권선이 어떻게 철심에 갇혀져 있어요. 그걸 외철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포철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철심형이라는 게 있어요. 철심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우리 대부분 다 뭘 써? 대부분 내철형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류를 하자면 그때 철심의 두께는 이 철심의 두께, 이 철심인데 이 철심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우리 직류기 하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직류하면서도 공부했는데 우리 다 철심과 코일, 권선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철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규소 강판질에 어떤 철심? 성층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마찬가지 여러분도 규소 강판에 이렇게 어떤 거 이제 판이 얇은 판이 어떻게 겹겹겹겹 쌓여져 있는 이런 성층된 철심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때 철심의 두께, 이 철심의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철심의 두께가 얼마나 돼? 0.3에서 0.6m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규소 강판, 이 규소 강판, 규소질로 된 이 규소 강판의 규소의 함유량, 이 규소의 함유량이 몇 퍼센트 정도? 4% 정도 되더라. 그러면 직류기에서의 규소의 함유량은 얼마가 됐어요? 1%에서 한 1.3% 정도 됐었죠. 규소의 함유량이 4% 되더라. 왜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뭐야? 또 어떤 거? 히스테리시스 손.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손실을 우리가 감소하기 위해서. 규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성층하는 이유. 얇은 판을 어떻게 겹겹겹겹 썼대. 성층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층하는 이유가 뭐야?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층을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지. 이것은 직류 발전기 및 교류 발전기와도 같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구 미세화 변압기 등 어떤 거 이제 몰드 변압기 같은 게 이제 될 거예요, 아마. 몰드 변압기. 그래서 이제 우리 변압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절연의 종류를 봅시다라는 거야, 절연의 종류.
자, 절연의 종류를 봤더니, 자, 절연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우리 직류기 하면서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Y, A, E, B, F, H, C 종, 7가지 종으로 절연종으로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가지고 있는 최대 허용 온도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허용 온도. 그게 몇 도야? 자, 요놈이 90도, A종이 105도, 자, E종이, 자, 120도, 그 다음에, 자, B종이 130도, F종이 155도, 자, H종이 180도, C종이 180도, 자, 초과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자, 두 번째, 자, 철심. 철심을 보자고. 자, 철심을 코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미 다 한 거야. 자, 규소의 함유량은 얼마만큼? 4에서 4.5% 정도. 그 다음에, 자, 강판의 두께는, 자, 얼마가 되더라? 0.3에서 0.6mm 정도 된다더라. 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변압기의 기름. 자, 변압기의, 자,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의 기름이라고 불리는, 이걸 우리 뭐라고요? 자, 변압기 유. 자, 변압기 유라고도 하고, 여러분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절연 유라고 하겠지. 자, 어떤 거야? 변압기 자체에 이 변압기 보시게 되면 이 변압기 안에는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 절연유로서 우리가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야. 절연유를 집어넣자. 왜? 우리는 배우게 되겠지만 어떤 거? 절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냉각도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왜? 철심의 곤선이 코일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곤선에 뭐가 생겨? 열이 생겨, 열. 그죠? 열을 어떻게 식혀야 되겠지. 그래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유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기 기름, 자, 절연유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거 이제 절연유에 자,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비 조건. 자,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우리 교재에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거 커야 되겠지. 그죠? 어떤 거? 절연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뭐야? 절연.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저항은 뭐야?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야.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전류는 작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어떻게? 커야 돼. 자, 절연 저항은 커야 되고, 절연 저항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게 있어요? 절연 내력. 내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견디는 힘이죠. 그죠? 자, 절연 내력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화학작용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불 붙는 온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하점. 인하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느 정도. 이걸 뭐라 합니까? 응고점이라고 하죠, 응고점. 응고점 어떻게? 낮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점도. 자, 점도라고 하는 건 뭐야? 끈적거린 거죠. 끈적거림 정도. 그걸 우리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는 어떻게? 끈적할수록 안 좋은 거지? 왜? 순환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도는 어떻게? 커야 돼. 점도는 낮아야 되겠죠. 점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끈적거린 거고, 점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이게 순환이 빨리 되겠죠. 물처럼. 그 다음에, 자, 점도가 낮고, 자, 어떻게? 비열이 커서, 어떻게? 냉각이 잘 돼야 된다더라.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고온에서, 자, 석출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산화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열 전도율이 어떻게 돼야 돼? 좋아야 돼. 커야 돼.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걸 우리는,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 상식이야, 상식. 그죠? 한 번씩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연유의 목적이 뭐니까 절연도 시키고 냉각도 시키고 열 방산을 시키자고 하는 게 절연유의 목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비 조건은, 자, 이런 구비 조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절연유에 열화라는 게 있어요. 열화. 이 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절연유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자,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냉각 효과가 좋아야 된대.
열 방산 또한 줘야 된대요. 근데 이 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절연 내력도 깨지고 냉각 효과도 깨졌다는 거야. 안 좋은 거죠, 열화는. 자, 열화라는 건 뭐예요? 자, 절연 내력이 절연도 안 돼. 그 다음에, 자, 냉각 효과도 어떻게? 안 좋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열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열화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 절연류의 열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열화는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변압기는 어떻게 이제 변압기는.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 주상 변압기를 좀 볼게요. 주상 변압기를 보는데, 어떻게,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해가 비치니까 어떻게, 여기 지금 외기의 온도는 어떻게 이제, 여기 내기도 열이 나겠지만, 이 외기에서도 어떻게, 열이 나겠지. 근데,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도 차가워지겠지. 그럼 어떻게 팽창됐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수분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절연 열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절연 열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절연이 깨지고 냉각 효과가 작아지더라. 라는 게 절연 열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자, 원인을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니까 절연 열화의 자, 원인은 뭐야? 변압기의 호흡작용에 의해서 고온 절연류의 외기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열화가 발생한대. 자, 어떤 거야, 이제. 자, 변압기가 막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건 아니고,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그런 걸 우리는 호흡작용이라고 해요, 호흡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흡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이제 수분이 흡수하게 돼요. 수분이 들어와. 이 수분이 변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흡수돼서 어떻게 돼? 이제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겠네. 자, 불순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절연이 깨지고 냉각 효과가 깨져버린다고. 이걸 우리는 자, 열화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열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영향이 있죠. 자, 영향을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요놈이야. 절연 내력이 저하돼. 자, 저하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 냉각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지. 그래서 뭐가 생겨? 침식작용이 생겨요. 침식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 방지 대책. 자, 방지 대책은 뭐냐? 첫 번째, 어떤 거 이제 자, 어떤 거야? 자, 수소가스를 왜 뭐가 생기냐면 변압기에 아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가스가 아크라고 하는 건 불꽃이지. 자,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절연류가 끓게 되면 거기에 어떤 가스가 발생해요? 수소가스가 발생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놈을 자, 외부로 배출한다는 게 어떤 거야? 콘서베이터. 자, 콘서베이터를 자, 설치를 하자. 콘서베이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이제 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지. 수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흡착제라는 게 있어요.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이 흡착제를 설치해요. 흡착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봉입을 시켜. 공기가 안 들어오게끔. 어떤 봉입? 자, 질소 봉입을 시키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질소가스 많이 보는 거 어떤 거야? 과자 봉지는 어떻게 이제 곰팡이 쓸지 말도록 어떻게 해요? 질소가스 집어 넣어버리죠. 그렇죠? 과자 봉지를 튼 상태에서 오래 보관해. 어떻게 돼? 나중에 먹어야지 돌돌돌 감아놨어. 어떻게 돼?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겠지. 그렇죠? 근데 질소가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가. 그렇죠? 그래서 질소 봉입 방식. 이게 방지 대책이에요. 다음 중, 자, 절연류의 열화 현상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또는, 자, 절연류의 구비 조건으로서 틀린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연류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그림까지는 제가 그리지 않을 건데, 그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자, 변압기 안에는 절연유로서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탱크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 콘서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콘서베이터를 통해서 어떤 열화 현상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이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냉각 방식이 있어요. 냉각 방식.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때 가시게 되면 이 냉각 방식도 중요한데, 자, 이 냉각 방식은 어떻게 건식과, 자, 뭘로 나눠져 있어? 유입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큰 테마만 보시자고요.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유입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자, 건식에는 어떤 거 있어요? 공냉식이 있고 풍냉식이 있대. 공냉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스스로, 공기 자체에서 어떻게 냉각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고, 풍냉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뭔가 팬을 돌려가지고 바람으로써 식혀준다라고 하는 게 풍냉식이죠. 그 다음에 유입식에는, 자, 뭐가 있어요? 유입 잔행식이 있어. 자, 유입 잔행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표적인 주상변압기죠. 어떤 거? 길 가다가 경보장치 울린 거 못 보셨죠? 왜? 스스로 냉각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기름을 통해 가지고. 그게 유입 잔행식이죠. 그다음에 유입 순행식, 물로써 순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입 송유식. 자, 유입 송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름을 어떻게 순환시켜 가지고 냉각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종류만. 나중에 또 실기 공부하시게 되면 그 옆에 용어 나와 있죠. 야구가 나와 있어. AA, AFA, OA, OW, 자, FOA, FOW. 그게 뭐야? 오일과 그 다음에 뭐 에어의 약자, 또 오일과 뭐 이거 워터의 약자, 그런 약자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다, 또는 유입 풍냉식, 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변압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변압기에 뭐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할 때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에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하고 절연 열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자고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변압기의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변압기의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변압기 자체가. 자, 변압기의 특성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변압기의 특성이에요. 자, 변압기의 특성인데 첫 번째가 단락전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단락전류예요. 단락전류. 자, 저희가 등가회로를 배웠어. 등가회로. 잠깐 등가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1차와 자, 2차로 나누어진 그런 단상 변압기가 있어요. 자, 이 단상 변압기를 어떻게 이제 등가회로를 그려볼게요. 등가회로를 그려보니까 우리 이거 안 배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 자, 요 부분, 나는 이 부분을 지금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자, 정 강의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 강의로. 자, 등가회로를 봤어요. 등가회로. 자, 요놈이 R1, 요놈이 X1. 요놈 R2 아니지. R2 프라임. 요놈은 뭐가 돼? X2 프라임.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G2 프라임이라고 했고, 자, 요놈을 뭐라 합니까? G1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전압을 V1. 자, 이놈을 I1. 자, 이걸 어떻게 했어? 2차를 1차로 환산했어, 환산. 환산했을 때, 요런 지금, 자, 요런 등가 회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V2 프라임. 자, 이게 뭐가 돼? I2 프라임이 되더라. 자, 보니까, 자,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는 G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1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요게 지금 1차, 이게 2차인데, 여기에 나온 임피던스가 G1, 여기 임피던스가 G2가 되겠지. 근데,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본수비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놈이 A 자승에, 본수비의 자승에 G2값과 같더라. 그래서 전체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G1 플러스 A 자승에 자, G2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2차 측에 자, 어떻게 이제 부하 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단락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락이 됐다고 봤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 IS라 하고 이건 뭐라고 해? 단락전류라 그래. 단락전류. 그러면 자, 단락전류 구할 수 있겠죠? 자, IS라고 하는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해? 자,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어떤 전압? 기준 전압 V1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럼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어떻게? G1 플러스 A 자승의
G2분의 V1이 되겠지.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단락전류를 구하는 식이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요 내용이야. 이해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더 있지. 자,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자, 전격 전류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자, 밑부분에, 자, 백분율 전압 강화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이 방법과, 자, 백분율 전압 강화를 이용한 이 방법으로.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게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전격 전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백분율 강화하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우리 단락 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네. 단락 전류를 공부하기 위해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등가 회로죠, 등가 회로. 등가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거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자, 백분율, 자, 전압 강화예요. 자, 백분율 전압 강화인데, 자, 백분율 전압 강화에는, 자, 우리 백분율 전압 강화, 전력 시간 때 공부했지. 어떤 거? 퍼센트 임피던스. 기억나시죠? 자, 백분율 전압 강화. 우리는 퍼센트로 하죠. 퍼센트,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퍼센트 전압 강화. 자, 퍼센트 백분율 전압 강화는, 자, 어떻게 공부합니까? 기준 전압에 대한 어떤 분야 전압 강화분의 백분율 값으로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성분에는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고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뭐가 있을까? 자, 퍼센트 저항 강화 성분이 있고요. 퍼센트 저항 강화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있겠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보니까, 자, 퍼센트 저항 강화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P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우리가 Q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이제 G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봐. 자, 우린 지금, 자, 이 등가회로 보자고. 2차를 1차로 환산한 이 등가회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기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회로에서의 기준 전압은 뭐가 됩니까? 요 V1이 되죠. V1.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 강화 성분이, 자, 어떤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의 이 성분이 되겠지. 자, 그럼 봐. 자, 전압 강화. 자, 어떤 전압? 기준 전압 V1이 되겠죠.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래. 그럼 전압 강화는 어떤 거? 자,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 성분이 있겠지. 그죠? 그놈의 어떤 전류? 전격 전류를 곱했을 때, 이건 뭐야? 저항하고 전류는, 이게 뭐가 돼요? 전압이 되지. 그죠? 전압 강화 되잖아. 자, 이걸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화라 그래. 자, 곱하기, 자, 백분율 값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리액턴스 강화도, 자, V1에 대한, 자, 리액턴스를 2차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에다가, 자, 전격 전류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고요. 자, 임피던스 강화도 어떻게? 자, 기준 전압에 대한, 자,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의 백분율 값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전류를 이렇게 곱해줘 봤어. 그럼 요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자, P가 되겠지. 전격 용량 되겠지. 이건 전격 용량이 되는 거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이 뭐야? P, C 되겠네. 곱하기 100. 이걸 우린 뭐라고 해? 나중에, 자, 동선이지만, 이 동선을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 자, 와트다라고 하는 거야. 임피던스 와트. 다시, 자, 요놈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요놈. 전압에 대한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요게 뭐야? 단락전류가 되겠지. 단락전류 어떻게 구했어? 자, 요게 단락전류 어떻게 구했어요?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분의 기준 전압이지. 자,
기존 전압에 대한 2차,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이게 뭐가 돼? 단락전류죠, 단락전류. 단락전류에 대한 정격 전류의 백분율 값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라 그래.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니까 요건 뭐가 돼? 여기 단락전류 IS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의 자 정격 전류로서 우리가 단락 전류도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요놈이 요 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나왔어? 퍼센트 100분율 강화에서. 자 이해되셨을 거야.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정지해놓고 다시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요놈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에 자 어떻게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뭐야?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내에 있는 지금 저항 성분이지. 그죠?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인데, 그때 어떻게 변압기에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자, 임피던스하고 만남으로써 뭐가 만들어졌어? 전압이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전압이냐? VS라고 할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래. 그럼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압기 내에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압 강화. 이걸 뭐라고 해?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래. 임피던스 전압을 물론 입력으로 썼을 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해?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할게. 교재를 같이 보시자고. 자, 임피던스 전압에 임피던스 와트가 있는데, 자, 변압기 2차를 단락하고 1차의 저전압을 가하여 1차 단락 전류를 측정한다. 맞죠? 지금까지 한 얘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때 1차 단락 전류가 1차 정격 전류가 갖게 될 때 1차에 가한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 맞네? 또 이때 입력을 자 임피던스 전압을 입력으로 썼을 때 이걸 뭐라고 해? 임피던스 와트자라고 하자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해? 또 동선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은 다 어떻게? 우리가 퍼센트 100분을 전압 강화. 이게 퍼센트 전압 강화를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야. 되셔야 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100분율 전압 강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자, 세 번째, 전압, 자, 변동률이네. 자, 전압 변동률, 제가 직류기 하면서도 했었고, 동기기 하면서도 했어요. 전압 변동률은 어떤 관계다? 무부하와 부하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부하는 지금,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대요. 1차 측하고 2차 측 중에 어떤 게 관련이 있는 거야? 전압 변동률 중에서는요. 부하 어디에 달려? 2차 측에 달리겠죠. 2차 측을 가지고 논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실론은 어떻게 구해? 2차 무부하시 전압 마이너스 2차 정격 전압을 자, 뭘로? 2차 정격 전압으로 나눈 자, 100분율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압 변동률 식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요거 하나 공부를 좀 하자. 암기하자. 어차피 우리 직류기 동기기 하면서 지금 계속 외웠던 거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와 있어? 100분율 전압 강화식으로도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렇지. 제가 이 유도 과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유도 과정이 궁금하다. 이 유도 과정이 정말 궁금하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변압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벡터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벡터도 가지고 그려가지고 전압 변동률 지금 구해봤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게 되면 자 저희 동일출판사 사이트에 Q&A나 질문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진 않아. 근데 전압 변동률을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값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P라고 하는 건 뭐야?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건 뭐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의미해요. 근데 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 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어떤 역률? G 역률일 때
지역률일 때, 자, 마이너스일 때는, 자, 앞선 진역률이 될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더라.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야. 벡터들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과감하게 좀 뺄게요. 진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률이 100%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라는 거 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왜 역률이 100%이니까 100%일 때 무효율은 얼마야? 1이야, 1. 자, 100%일 때 이게 1이야. 그럼 자, 전압 변동률은 뭐와 같아?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런 의미이고, 자, 네 번째, 자,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됐을 때, 자, 전압 변동률이 됐을 때, 자, 전압 변동률이, 자, 될 때는, 자, 어떻게 되냐. 왜 뭐가 돼? 최대 변동률은, 자, 어떻게? 퍼센트 저항 강화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의 자승각과 같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어떤 거야? 다시 우리 기기적인 개념이 아니고 회로적인 개념으로 갈게요. 회로적인 개념. 자,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여기 의미하는 게 저항이야. 저항 P. 자, 여기 의미하는 게 자, 리액턴스예요. 아, 나 이 삼각형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회로 부분으로 가셔. 어떤 부분에? 3장 부분에. 왜? 회로에서는 우리 복소수 개념 들어가죠. 저항과 실수와 허수 성분. 저항은 실수, 리액턴스는 허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임피던스 강화가 돼. 그럼 이때, 자, 역률 구하제, 다섯 번째.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 분의, 자, 저항 성분으로 구해. 자, 다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이 퍼센트 저항 강화 되겠지? 퍼센트 저항 강화는, 자, 자승 플러스 Q의 자승에, 자, 뭐가 돼요? 퍼센트 저항 강화 분으로 되겠지?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역률까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자, 큰 번호 네 번째요. 큰 번호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테마인 뭘로 볼까? 자, 변압기 손실을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손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자, 어떤 거 봤어? 단락전류 받고, 그 다음에 백분율 전압 강화 받고, 세 번째 전압 변동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이제 네 번째, 그 네 번째 테마인 뭐예요? 이제 변압기 손실이죠. 자, 이제 변압기 손실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제 네 번째 변압기 손실이에요, 손실. 자, 변압기 손실인데, 자, 손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크게 요 손실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어떻게 돼 있어? 자, 무부하 손. 이 무부하 손과 자, 뭐가 있어? 부하 손실이 있죠. 부하 손실이. 이 무부하 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고정손이라고 하고, 자, 부하 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가변손이라고 해요. 가변손. 그러면 이 무부하손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철손이 있어. 철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계손이라는 게 있죠. 기계손. 그 다음에 부하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동손이 있어요. 동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표유 부하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변압기는 지금 어떤 거? 회전기가 아닌 정지기라고 있어요. 정지기. 정지기에는 자, 기계손이 없지. 그 다음에 표유 부하손 없죠. 자, 오로지 뭐 철손하고 동손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철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자,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있어? 와류손. 또는 이 와류손을 뭐라고 합니까?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히스테리시스손하고 와류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떤 관계를 지금 나온 거야? 첫 번째, 자, 히스테리시스손만 볼게. 첫 번째, 히스테리시스손부터 보자고요. 시스손이네. 흔히 이걸 우리 뭐라고 해? pH라고 많이 해요. pH.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거, 이 pH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상수. 그 다음에 주파수에 비례하고 자속 밀도의 자승에 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 어떤 관계? 주파수하고의 자속 밀도의 관계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자, 보자고.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에 M 볼트만큼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
자속은 뭐와 같아? 자속 밀도로 환산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자속 밀도와 단면적의 곱과 같더라. 라는 거였죠. 그러면, 자, 이제 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과 요 관계가 있고, 이 관계보다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이제, 주파수의 관계를 또 알아내기 위한 거니까, 요놈은. 자, 한번 봅시다.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4.44의 F의 B의 A의 N으로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잘 봐. 기전력이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이 기전력을 일정하다라고 볼게요.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이제 주파수하고 자석밀도의 관계만 보는 거야. 그럼 자석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하고,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요 수식을 한번 볼게. 자,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무시합시다. 상수니까. 자, 주파수하고, 자, 어떤 거, 자석밀도는, 자, 주파수분의 1의 자승이 되죠. 그럼 요놈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F분의 1 되겠네.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놈이 어떻게, 저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봤는데, 우리 교재에서 이제 같이, 자, 전압 갖고 같이 비교를 하자면,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자,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이제? 2가 되니까 어떻게? 자, 2의 자승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전압, 유기 기전력하고는 어떻게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류선을 볼게요. 와류선. 여러분 이해되실 거야. 분명히. 자, 두 번째. 자, 와류선. 와류선은 우리는 PE라고 많이 하죠. PE. 자, 와류선 봅시다. 이 와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와류선 상수가 있고요. 자, T, K. 그 다음에 F, B의 자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T라고 하는 건 뭐야? 두께죠, 두께. 철심의 두께.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형률. 회로에서 공부하시죠? 요 파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야? 회로가 얼마만큼 일그러졌냐를 나타내는 게 파형률이죠. 그 다음에 주파수, 자석밀도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기전력 2는, 유기전력 2는 4.44의 F의 파이의 N인데, 이 자석밀도와 주파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자, 이건 어떻게 돼? 4.44의 F의 B의 A의 N이 되더라. 그러니, 자, 자석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 기전력에는 비례한다더라. 이걸 우리 히스테리시스 하면서 방금 알아냈던 관계인데, 자, 요놈 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번씩 보시자고. 자, 그러면, 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자, 두께의 자승에 비례하고, 그죠? 이런 관계 나올 수 있지. 또는 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파수와 자석밀도를 가지고 보자고. 자, 주파수와 자석밀도의, 자, 제곱에 비례하니까 요놈 없어지니까 어떻게 2의 자승이 되더라. 뭐가? 와류손이. 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관해. 무관하고 어떻게? 공급전압의 제곱에 유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파수가 낮거나 주파수를 높였을 때 자, 와류손이라고 관계 있냐 없냐? 없어요. 근데 히스테리시스선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히스테리시스선하고 와류선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 철선이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파수가 우리 지금 몇 헤르츠 대역을 써? 60헤르츠 대역을 써요. 근데 60헤르츠 대역을 쓰다가 50헤르츠로 떨어졌다고 볼게. 주파수를 낮췄다고 볼게요. 그럼 이놈 어떻게 돼? 히스테리시스선은 주파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커지게 되겠지. 하지만 와류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파수하고는 주파수를 높이거나 키우거나 증가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니까 철선을 하기 때문에 철선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증가하게 되겠지.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자, 히스테리시스선, 와류선, 이걸 합쳐서 우리 뭐라 한다고? 철선이라 한다고. 철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야 나와? 부하선이, 자, 뭐가 있어요? 이제 동선. 동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죠? 어떤 거? I 제곱 R. 들어보셨을 거야, I.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전손실.
자, 이 전 손실 봅시다. 자, 손실에는 뭐가 있어? 철선이 있고 플러스 동선이 있대요. 근데 이 철선에는 뭐가 있어? 히스테리시스선하고 와류선이 있더라 라는 거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놈 보시자고.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야, 부하. 부하를 얼마, 우리는 n분의 1 부하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효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효율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 손실이라고 하는 거. 자, 손실은, 자, 요놈이라면 철선. 우리 철선은 PI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동선은 PC라고 해. PC.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부하를 걸어줬대, 부하. 부하를 걸어주게 되면 요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n분의 1 부하라고 하는데, 자, 전류는 어떨 때만 흐르더라? 부하를 걸어줬을 때만 전류가 흐르더라. 전류 이끌어 부하라고 보시면 되지. 왜? 자, 요놈 보시니까, 자, 요놈 어떻게 돼? pH 플러스 PE가 되고, 자, 요놈 어떻게 돼? I제곱 R이야. 근데 n분의 1의 자승의 I제곱 R이 되겠지. 왜? 전류 I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철소 PI 플러스 자 n분의 1의 자승에 뭐가 돼? P 동선이 쓰니까 PC가 되더라 라는 거지. 전 손실이. 자, 우리 교재에서는 m의 자승이라 했지만 저는 n분의 1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게 부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전 손실이 됩니다. 효율하면서도 또 하게 될 거예요. 효율 부분에서도 하게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손실에서는 자 뭐다? 손실에서는 자 히스테리시스선 또는 와류선 또는 동선 이런 관계. 그다음에 철선이 중요하지. 주파수와의 관계. 요게 이제 시험. 자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히스테리시스선은 증가하게 되지만 와류선은 상관이 없더라. 근데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은 어떤 선이기 때문에 철선이기 때문에 철선 또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런 관계들 우리 뒷부분에 교재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크게 이제 다섯 번째, 자 변압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다섯 번째, 자 변압기의 극성이에요. 변압기의 극성. 변압기의 극성을 한번 또 봅시다라고 하는 거지. 자 변압기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변압기의, 자, 극성이에요, 극성. 자, 변압기의 극성인데,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시자고요. 자, 변압기의 극성이란 어느 순간에 1차와 2차 양단에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으며, 자, 우리나라는, 자, 뭘 표준으로 해? 감극성을 표준으로 해. 자, 보자고. 자, 어떤 거냐? 여기에 1차 측이 있고, 자, 2차 측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한 철심에 권선이 두 개 감겨져 있는 걸 단상 변압기라 한다고요. 그럼 여기도 전압이 있고, 여기에도 전압이 있겠지. 근데 여기다 이제 어떻게? 전압기를 둬가지고 전압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뭐냐면, 극성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성 표시를. 어떻게 이제, 자, 1차 측은, 항상 1차 측은 우리가 요걸 1차 측이라 했고, 요 놈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했죠. 또는 요 놈을 우리가 전원부, 또는 요 놈을, 자, 부하부. 이렇게 봤어. 그죠? 1차 측은 어떻게 항상 대문자 표현해. 1차 측은, 자, 대문자 표현을 하자. 그래서 플러스는 대문자 U, 마이너스는 대문자 V. 그 다음에, 자, 2차 측은 어떻게? 자, 소문자 U. 여기는 이제 소문자 쓰자라고 하는 거지. 소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V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놈의 극성을 제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 감극성은 뭐고 가극성은 뭐냐 봤더니 자 감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전압의 차, 가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전압의 합.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뭐 쓴다고요? 감극성 쓴다고. 자 그럼 보시자고. 감극성을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단자가 어떻게 됐어? U, V. 자, U, V. 어떻게 됐어? U, V, U, V. 똑같이 되겠지? 이걸 보면 뭐라고 해? 감극성이라 그래. 감극성. 근데 이 결선을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U, V라면 이게 뭐가 돼? 이게 U. 요놈이 V. 크로스 된 거지? 그죠? 극성이. 자, 이걸 뭐라고 해? 가극성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예요. 극성은. 극성 표시는 이렇게 하자. 근데 감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압의 차. 가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압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나라의 표준은 뭘 쓰더라? 감극성을 표준으로 한다더라. 이 UV라고 하는 거야. 극성 표시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변압기의 특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압기의 극성까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반복적으로 또 학습하시고 좀 학습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 부분은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